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스 짐재입니다. 오늘 머스크 소송권 관련해서 한번 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1월 30일에 델라웨어 법원에서 일론 머스크를 겨냥한 판결이 나왔죠. 그가 테슬라로부터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무효 처리한 건데요. 이제 이 판결이 공개되자 주가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2.55% 하락했고요. 대략 실적 발표 이후에 180달러대로 곤두박질 쳤던 주가가 지난 며칠 사이에 190달러를 넘어서면서 조금씩 회복되나 싶었는데 다시 또 이제 180달러대로 주저앉아버린 거죠. 얼핏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상하기도 합니다. 보상안이 무효 처리가 됐다고 해도 생각하기에는 이거 그냥 머스크의 개인 재산이 줄어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지 이게 테슬라의 재무 상태에 타격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주기로 했던 돈을 안 주게 됐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무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이제 이번 보상안 무효 판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떤 게 있을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봅시다. 일단 이번 재판에서 무효화된 보상 패키지가 뭐였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여기 띄워져 있는 사진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18년 당시에 발표했던 보상안 관련한 이제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CEO로서 우리 기업을 잘 성장시키면은 그 성과에 따라서 스톡 옵션을 얼마씩 지급할게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2018년 당시에 이게 발표됐을 때 이게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CEO 보상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논란도 참 많았고 전문가들의 비판도 많았는데 어찌됐건 머스크를 향한 테슬라 주주들의 지지가 되게 압도적이어서 이 보상안 자체가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보상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사진에서 이게 두 섹션으로 이제 보상안 그래프가 나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위에를 보면은 먼저 이제 시가총액 목표치를 총 12단계로 나눠놨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이제 보상을 주기로 했는데요. 2018년 당시 테슬라 시가총액은 590억 달러였고요. 이들이 내놓은 최종 목표는 6,50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매출과 조정 에비타 목표도 동시에 설정해놨어요. 위에 시가총액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밑에 있는 매출 조정 에비타 목표도 같이 달성을 해야만 보상이 주어지게끔 조건을 단 것이었죠. 이들은 실적 목표를 총 16단계로 나누어 설정했는데요. 시가총액 마일스톤당 최소 1개의 실적 목표도 동시에 달성해야만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만에 하나라도 머스크가 기업 펀더멘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서 막 보상만 챙겨가는 건 방지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일스톤을 하나 달성할 때마다 머스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이었냐? 이제 2018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발행 주식의 1%에 해당하는 스톡 옵션이었습니다. 이제 1%씩 12번을 모두 합하면은 대략 주식 분할 이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400만 주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이제 2018년 당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마찬가지로 주식 분할 이후를 기준으로 이제 주당 23.34달러의 행사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이 보상안의 전체 기한은 2028년까지 딱 10년이었고요. 그리고 머스크는 이 기간 동안 연봉도 상여금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듣고 나니 약간 게임의 퀘스트 같죠. 이제 눈에 보이는 도전 과제들과 이를 달성할 때마다 적절히 주어지는 보상까지 게임에서 퀘스트가 플레이어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되게 기여하는 것처럼 이런 엄청난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로 하여금 테슬라 성장에 되게 전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아는 역사대로 흘러갔습니다. 테슬라는 무시무시한 성장을 이루었고요. 약속한 기한이 4년이나 남은 현재 머스크는 이미 12개의 과제를 모두 클리어한 상태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보상 패키지와 주어진 목표를 꼬박꼬박 달성해 나간 머스크의 노력이 합쳐져서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타이틀까지도 얻어냈는데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리처드 토네타입니다. 2022년 11월 당시 이제 테슬라 주식을 9주 보유하고 있던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는 테슬라의 이사회가 머스크 보상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상안 승인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으니 보상안 자체도 무효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현지 시간으로 1월 30일에 나온 겁니다. 앞서 테슬라 보상안이 공개됐을 당시에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지지 덕에 이것이 승인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토네타가 문제시한 부분이 바로 이거였는데요. 2018년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의 지분을 22%가량 보유하고 있었어요. 토네타는 머스크가 이 지분을 활용해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죠.
재판에서 테슬라 이사회는 당시 결정은 외압에 의해서 내려지지 않았고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된 안건이다 라며 선을 분명히 그었는데요. 이제 델라웨어 법원의 판사는 토네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은 델라웨어주의 형평법 법원장 카탈린 맥코믹이었는데요. 그는 기업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사진으로 보면 얼굴은 되게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으셨나봐요. 이제 머스크와는 과거 트위터 인수 소송과 관련해서도 이미 악연이 있는 재판관이에요. 맥코믹은 2022년 머스크가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하려다가 이를 취소하면서 시작된 소송을 감독했던 장본인입니다. 이때에도 맥코믹은 트위터에 손을 들어주었고 머스크는 당시 어쩔 수 없이 인수합병을 완료해야만 했죠.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해 머스크는 수차례 보유한 테슬라 지분을 매도하면서까지 자금을 마련해야 했고요. 여기에 테슬라 주가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2천억 달러를 잃어버린 사나이라는 오명도 함께 얻게 됐습니다. 트위터 소송부터 이번 보상 패키지 소송까지 머스크 입장에서는 맥코믹 판사가 정말 너무나도 미울 것 같은데요. 그가 남긴 X 게시물만 봐도 그의 심정이 잘 나타납니다. 그의 분노가 순서대로 이제 4단계에 걸쳐서 점점 심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머스크는 델라웨어주에서는 절대 기업을 설립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주주들에게 결정권이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으면은 네바다나 텍사스의 기업을 설립해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테슬라 법인 등록을 실제 본사가 위치한 텍사스주로 옮겨야 할지를 이제 묻는 투표까지도 올리고 마지막으로는 델라웨어주는 기업들을 몰아내려고 한다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칼럼까지도 공유를 했습니다. 참고로 델라웨어주는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회사법 덕분에 기업 천국이라고도 불리는 주인데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곳에 법인을 두고 있죠. 이제 분명히 기업 친화적인 주라고 해서 델라웨어에서 기업을 설립을 했는데 이제 같은 판사에 의해 2번이나 연이어 패소를 하게 되니 머스크도 짜증이 제대로 난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제 9주 소액주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배해 하루아침에 560억 달러 재산을 날리게 생겼으면 저였어도 엄청 분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기에 머스크는 이번 재판에서 패소를 한 걸까요? 단순히 요약하면 법원은 머스크가 보상한 승인 당시에 테슬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그 지배력을 행사해서 보상한 승인을 강제했다고 보았어요. 맥코믹 판사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머스크와 테슬라 및 테슬라 이사들과의 관계를 특정짓는 여러 가지 특징 덕분에 머스크는 테슬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전형적인 슈퍼스타 CEO로서 21.9%의 지분 외에도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 직책, CEO나 회장 설립자 등을 맡고 있고 테슬라를 대표하여 협상을 담당한 이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사회의 보상계획 승인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적어도 이 거래에 관해서는 머스크가 테슬라를 조종했습니다. 일례로 보상안 협상을 담당한 인물 중에는 머스크의 전 이혼 변호사였던 토드 마룬 법률 고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머스크의 최측근이 포함된 협상이 사실상 그냥 프리패스지 무슨 협상이냐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이 보상안 자체가 기업이 머스크에게 준 보상이 아니라 머스크 본인에게 준 보상이었다는 거죠. 저도 종종 오늘 하루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로 퇴근길에 치킨을 주문하고는 하는데요. 머스크의 스케일을 좀 본받아야겠네요. 이번 재판 결과가 머스크 개인을 넘어서 테슬라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친 이유는 이 판결로 머스크의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의 어떤 CEO로서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죠. 약 보름 전 머스크는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선 25%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게 좋다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게시글을 X에 올린 바 있습니다. 자신이 주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테슬라가 AI 및 로보틱스 분야에서 리더로 발전하는 게 불편하다는 내용이었죠. 머스크는 당시에 25%가 영향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전복이 불가능한 수준까지는 아닌 어떤 적정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더 많은 지분을 자기가 보유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만약에 델라웨어 재판에서 머스크가 승소했더라면은 그의 걱정은 모두 해소됐을 겁니다. 이제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 지분을 13%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상안을 통해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지분이 몇 %였는지 기억하시나요? 18년 1월 기준 총 발행 주식수의 1%씩을 12번 받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번에 나온 판결문에 따르면은 여기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스크는 아직 그가 받은 스톡 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머스크가 보유한 13%의 지분에는 보상안을 통해 지급된 주식이 없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만약 머스크가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고 보상안이 인정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기준일도 다르고 보상안은 이제 발행 주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정확한 수치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이제 머스크는 얼추 12%에 달하는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25%에 근접하는 지분을 보유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즉 머스크 입장에선 죽어라 열심히 일해 12개 퀘스트를 모두 클리어하고 그토록 원하던 25%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찰나에 소송으로 이 보상안 자체가 취소되어 버린 거죠.
머스크 입장에서 이번 패소가 더욱 아쉬운 이유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패소가 머스크의 기업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생길만 한데요. 이런 우려로 테슬라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죠. 물론 아직 최종 명령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또 머스크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애초에 법정 다툼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결론이 나는 일은 아니니까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경과를 지켜봐도 좋을 것 같네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